자, 네 번째 행렬의 곱셈의 성질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행렬의 거듭 제곱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수 법칙 있잖아요. 지수 법칙이 행렬에서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행렬 A가 정사각 행렬이고 MN이 자연수일 때 A의 제곱은 A 곱하기 A 세제곱은 A 제곱에 A를 곱하고 A 4제곱은 A 세제곱 곱하기 A고 n-1제곱은 A의 n제곱에 A를 곱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A m제곱하고 A n제곱을 곱하면 A의 mn제곱 그 다음에 A의 m제곱의 n제곱은 두 개를 지수끼리 곱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행렬이 곱셈이 가능한 경우가 두 개를 곱했을 때 앞에의 열의 그 개수하고 뒤에 거의 해의 개수가 같아야 이제 그 곱셈이 성립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똑같은 걸 여러 번 곱할 거니까 어떤 경우에만 성립을 하냐 하면 행렬의 거듭 제곱은 정사각 행렬에서만 정의가 된다. 얘네들이 계속 똑같아야 되니까요.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행렬의 거듭 제곱이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A 제곱하고 A 세제곱을 구하시오 하면 두 번 곱하시면 되고요. 두 번 곱한 걸 이용해서 한 번 더 곱하면 A의 세제곱 행렬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렬의 곱셈의 성질인데요. 결합법칙, 분배법칙은 성립하고요. 대신 교환법칙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 나와 있고요. 세 개를 곱했을 때 앞에 거 두 개 계산하고 마지막 거 계산하나 뒤에 거 계산을 한 다음에 앞에 거를 곱하나 순서는 상관이 없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A가 BC에 곱해져 있으면 분배법칙처럼 나눠서 곱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수배 같은 경우는 A의 실수배하고 B를 곱하나 그 다음에 A에다가 KB를 곱한다. B에다가 K를 곱한 다음에 A하고 곱해주나 두 개는 상관이 없다. 실수배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행렬이랑 영행렬을 곱하면 영행렬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환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을 안 해요. 여기 발레가 나와 있습니다. 두 행렬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AB 곱한 거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 BA 곱한 거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둘이 다르죠.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얘가 되면 좋은 게 뭐냐면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면 곱셈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행렬의 곱셈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곱셈 공식 이런 걸 못 써요. 근데 가끔 요게 같다고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곱셈 공식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행렬의 곱셈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지수법칙이나 곱셈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고 하면 교환법칙이 성립할 수가 있겠죠. 그건 이제 문제 주어진 상황에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행렬 보시면 오른쪽과 같이 n차 정사각 행렬 중에서 행과 열이 같은 성분들이 모두 1이고 그 이외의 성분은 모두 0인 행렬을 n차 단위 행렬이라고 하고 기호로 2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행하고 열이 같은 데의 성분이 1이고 나머지 다 0인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n차 정사각 행렬 A하고 n차
n차 단위 행렬 2에 대해서 A2, 2A는 A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A가 ABCD라고 하고, 2가 1, 0, 0,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A하고 2를 곱하면요. 자, 첫 번째 성분 A 나오고요. 두 번째 성분 B 나오고, C 나오고, D가 나와서 A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하고 A를 해더라도 A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죠. A를 ABCD라고 놓고 2를 1, 0, 0이라고 두면 행렬을 곱하면 ABCD 나와서 A가 나오고 2하고 A를 곱해도 A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성립을 하죠. 자, 참고로 얘가 성립을 하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2하고 다른 행렬은 이게 섞여 있으면 얘는 곱셈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죠. 일반적인 두 행렬이 섞여 있으면 그 곱셈 공식 사용이 안 되는데 A하고 2하고 2하고 A 같으니까 얘는 곱셈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과 같은 게 나와요. 자, 3번에 2번 같은 거 A 플러스 2의 제곱은 A제곱 2A 플러스 2 A제곱 마이너스 2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 A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A제곱 마이너스 2다. 그래서 나머지도 많겠죠.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 이 정도로 2번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 행렬은 제곱해도 단위 행렬이고 단위 행렬은 세제곱해도 단위 행렬이고 단위 행렬은 n제곱해도 단위 행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곱셈에서의 1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게 단위 행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강에는 켈리 해밀턴 정리가 있는데요.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요거 안 다룰 수도 있는데 나왔으니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2차 정사각 행렬 ABCD가 있고요. 2는 단행렬이 나와 있고 영행렬이 나와 있고요. 요런 상태라고 하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에 AD 마이너스 BC의 2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얘를 켈리 해밀턴 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예를 들어 볼게요. A가 만약에 1, 2, 3, 4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얘는 반드시 어떤 식을 만족시키냐 하면요. 얘네들의 대각선에 n 애들을 더한 게 1차의 개수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끼리 뺀 거, 대각선끼리 곱한 다음에 뺀 거, 얘가 2의 개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만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정사각 행렬이 주어지면 만족하는 그 A 행렬에 대한 2차 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2차 방정식을. 그래서 행렬 10개 A가 주어지면 요 식을 성립한다. A는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행렬을 똑같은 걸 계속 곱해서 차수를 낮추게 되는 그런 걸 쓸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켈리 해밀턴 정리를 쓰면 좀 편리할 때가 있으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참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 좀 잘 보세요. 자, 얘는 켈리 해밀턴 정리해서 요게 성립을 해요. 근데 요거를 만족하는 행렬 A가 유일한 것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도 요거를 만족한다. 왜냐하면 A-2배이 A-2 이꼴 0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도 성립을 하죠. 그럼 사실 A가 2의 2도 되고 2도 되고 그 외의 것도 됩니다. 그 외에
이외에 대표적인 게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렬에서는 두 개가 0이 아니더라도 곱해서 영행렬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요거를 만족하는 A가 유일하지 않다. 2하고 2배 2 요거 말고도 다른 게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만족하는 2차식을 만족시키는 A는 정해지는 게 아니다. 여러 종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렬이 주어졌을 때 요거를 만족하는 2차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대각선 더하고 2 곱하기 3 얘가 성립을 합니다. 자, a제곱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5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있군요. 자, 필수 10번 해볼게요. 자, 두 2차 정사각형의 AB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a제곱하고 b제곱의 차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교환법칙 안 되니까 이거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서 각각 구해서 곱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는 교환법칙이 성립해야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고요. 교환법칙을 일반적으로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일단 A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기억에 2배를 해서 니은을 빼주시면 B가 없어지겠네요. 자, 연립방정식 풀듯이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A가 실수배만큼 3분의 1만큼 나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니은에 대입을 할까요? 자, 2b는 자, 바로 마이너스를 곱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분끼리 더해 주시면 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제 a 제곱을 구해 보시면 됩니다. 계산하시면 얘가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가요? 1이군요. 자, b제곱 해주시면 계산하면 5에 0에 0에 5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5, 0 자,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립해서 AB를 구한 다음에 제곱한다고 하면 각각을 제곱해서 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필수 11번 해볼게요. 자, 행렬이 주어져 있고요. A의 n제곱이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여러 번 A를 곱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 규칙성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를 여러 번 곱해보면서 규칙성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 곱해주시면 여기가 1이 나올 거고 0이 나올 거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1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얘네들이 똑같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행일렬 성분만 바뀌었어요. 자, 아직 규칙을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A의 세제곱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1, 0, 마이너스 3, 1 이렇게 나오네요. 그 마찬가지로 나머진 똑같고 이행, 일렬 성분만 다르죠. 제곱일 때 마이너스 2고 세제곱일 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A의 n제곱은 0, 1, 0, 마이너스 n 1일 거다. 이렇게 규칙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A n제곱은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10일 때니까요. 그럼 n은 10이다.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요게 조금 애매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네 번째까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규칙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12번 해볼게요. 자, 두행렬 AB가 주어져 있는데, 자, 요게 성립할 때 AB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게 성립하는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볼게요. 자, 일단 분배 법칙은 성립을 하죠. 그러면 A제곱에 AB에다가 BA에다가 마이너스 B제곱이다. 자, 여기서 A를 이렇게 곱했으니까요. 뒤에 있는 AP 왼쪽에 A를 곱해줘야 되고, B를 이렇게 곱했으니까 A 왼쪽에 B가 와야 되고 B제곱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럼 요걸 전개한 식이 오게 될 거고요. 그럼 두 식이 같다가 나왔으니까요. A제곱 B제곱을 없애주시면 AB가 BA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요게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는 거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AB랑 BA가 같다. 이걸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곱해 봐야겠죠? 자, 곱해 보시면 이쪽은 A 플러스 4에 B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1, 0이네요. 여기 A고 B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A 플러스 B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같으니까요. A는 5고 B는 4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 B 값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해볼게요. 2차 정사각형의 AB에 대해서 두 개 더한 게 영행렬이고 AB를 곱해서 2일 때 단행렬이 나올 때 A 2003제곱 B 2003제곱을 A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가지를 가지고 B를 A로 바꿔서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두 개 더해서 영행렬이니까, 자, 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식에서 AB가 2니까, 요게 2니까, A에서 마이너스 A를 곱해주시면 2가 나올 거고요. 자, 양변을 제곱을 해주시면, 자, A의 4제곱도 2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수가 높아요. 차수가 높으니까 낮춰야 되겠죠. 자, 그럼 A의 2023은, 자, A 4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505 한 다음에 a 세제곱 더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a 4제곱은 단위 행렬이니까 얘가 a 세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 제곱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a가 나오면 되겠네요. 자, b는 마이너스 a니까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실수 따로 거듭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남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위에 거 계산에 의해서 a가 나왔죠. 아까 ia023 마이너스 a라고. 그럼 얘는 결과가 a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거는 마이너스 a고 뒤에 거는 a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요. 결과가 마이너스 2a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14번 해볼게요. 자, a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a의 n이 2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a를 이제 몇 번 해봐야 규칙성이 나와서 n을 찾겠죠. a 제곱부터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자, a 세제곱 a 제곱에다가 a를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a가 나와서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자, a의 4제곱은 a의 세제곱에다가 a를 곱하면 되고 마이너스 a 곱하기 a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a제곱이 될 거고요. a제곱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얘는 단위 행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 n제곱을 2를 만족시킨 a 값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n은 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구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쓴다고 하면 a제곱에 a 플러스 d의 a에 ad 마이너스 bc니까요. 얘가 성립한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요건 어차피 0이고 얘는 1이니까 a 제곱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a 4제곱이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양변 제곱해 주시면 그래서 n이 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데 뭐 직접 하나 케일리 해밀턴 쓰나 크게 차이는 없죠. 그래서 직접 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교과에서 그렇게 케일리 해밀턴을 강조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처음에 풀었던 방식으로 규칙성을 찾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만족한 xy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a의 18제곱이 너무 크니까 요거를 간단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a 4제곱이 2니까 이렇게 쪼갤 수 있고 얘가 단위 행렬이 되니까 얘는 a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쓸까요? 자, 근데 여기서 a제곱도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니까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마이너스 단위 행렬에 xy에 1,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단위 행렬은 곱해도 그 행렬에 영향을 안 주죠. 그래서 실수배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x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렬의 곱셈, 그 숫자가 좀 커지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행렬의 곱셈의 성질은 여기까지 할게요.